안녕하십니까. 임대인학교 TV 학교장 박한규입니다. 오늘은 계약편 이제 5번째 시간, 16강. 계약금부터 받지 마라. 이거 좀 특이하죠, 사실. 그 임대사업을 뭐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계약금부터 받지 말라고 하면 좀 특이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법적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임대사업 하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임대사업 하면서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만약에 이제 절차를 보면, 보통은 이제 공인중개사 통해서 만약에 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이제 집을 보여주고, 뭐 임차인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가계약금부터 받죠. 왜냐면은 가계약금 자체가 이제 이 임차인이 여기 들어오고 싶으니까 일종의 좀 찜을 하는 거잖아요. 찜. 이거 내가 찜해놨으니까 다른 분 보여주지 마세요. 그리고 임대인도 이분이 오실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가계약금을 받으면. 그럼 다른 분한테 보여주지 않고 이분하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받는 거고요. 근데 이게 임대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뭐 이제 여러 번 발생하는 건 아닌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약금을 받았는데, 가계약금을,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계약을 하러 갔어요. 가계약금 받은 상태에서 이제 계약서만 쓰면 되니까. 근데 임차인이 별로 제가 계약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임차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이제 토해내는 거죠. 토해내고 내 돈까지 같이 줘야 되는 거죠. 배액배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뭐 50만 원을 받았으면 50만 원 그대로 돌려주고 또 내 돈 50만 원까지, 총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계약금부터 받지 말라고 한 거는 사실 계약 파기에 방점을 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약금을 받아버리면 뭐 계약서를 아무리 뭐 쓰더라도 협의가 잘 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 계약은 하지 않아야겠다, 뭔가 이분하고는 좀 하기 싫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물리치기가 쉽지 않죠. 뭐 이게 뭐 50만 원, 100만 원이 이제 적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 심리상 내가 내 느낌만으로 그렇게 뭐 몇십만 원의 돈을, 뭐 100만 원의 돈을 내면서까지 내가 계약을 파기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쉽지 않죠. 그냥 돈을 안 받았을 때는 내가 이런저런 뭐 것 때문에 좀 죄송한데 여기 오셨는데 이거 계약은 좀 안 하고 싶습니다, 요거 때문에 안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파기하면 돼요. 계약금 받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계약서도 아직 안 썼을 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구두로라도 뭔가 이제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임대차 계약은 어쨌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계약서를 쓰면서 조율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계약금 먼저 받아버리면 그것도 일종의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계약금 받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그거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공기중개사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사장님, 이거 계약 파기하시려면 임차인도 지금 돈을 이렇게 냈기 때문에 배액배상 하셔야지 이거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제가 그렇게 이제 싫으면 제가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정말 임대에서 하다 보면 1년에 한두 번은 그런 좀 경험이 있어요. 진짜 계약하기 싫은데, 이분하고 계약했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100% 그분하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발생합니다. 그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봤을 때 뭐 이게 임대사업이 사실 자선사업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뭐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 안 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그 임차인도 임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뭐 물건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약 파기를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뭐 얼마 안 되는 우리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죠, 계약은. 그래서 이 계약금부터 그래서 받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사실 원룸하고 이런 이제 뭐
일반 저 같은 소형 아파트하고는 달라요, 사실. 원룸은 뭐 이제 워낙 그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빈번하기 때문에 뭐 계약금도 뭐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임대인분은 한 5만 원, 뭐 어떤 분은 10만 원. 근데 사실 그 돈도 그 100 배상하면서까지 그렇게 파기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원룸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워낙 또 보증금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이제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좀 작게 하더라도 보증금을 많이 이제 받는 편이라 가계약금도 사실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보증금이 높아질수록 가계약금이 또 높아지고 그러면 계약 파기가 좀 힘들죠, 사실. 그래서 이런 계약금부터 받지 말라고 한 거는 그런 이제 취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가 계약 파기에 대해서 좀 이제 보통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각각 2008년도하고 2015년도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2008년도 대법원 판례를 이제 기준으로 한번 보면 계약서를 작성 후에 만약에 오늘 매매 계약을 했어요. 저기 아파트를 한 10억 정도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10억의 10%는 다음날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썼는데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매수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이 계약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약 파기가 그냥 될까요? 계약서는 썼잖아요. 그쵸? 근데 돈은 안 냈어요, 아직. 다음날 내기로 했지만 돈을 안 냈습니다. 그럼 매수인은 그러겠죠. 내가 낸 돈도 없고, 뭐, 지금, 저기, 그 매도인이 받은 돈도 없고, 그럼 그냥 뭐 계약 파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대법원까지 판례를 가면은, 대법원에서 이제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면 우선은 계약의 효력은 지금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계약을 없던 걸로 이제 완전히 되돌리려면 우선은 적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이 그 계약금 10% 1억이죠. 10억에 10% 1억을 매도인한테 주고 그 다음에 배액 배상 추가로 1억을 더 줘서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줬다고 해서 그냥 파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 계약 파기라는 게 그렇게 좀 무섭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약금 똑같은 사례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돈을 1억을 주기로 했는데 내가 1,000만 원만 줬어요. 그러니까 10억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1억인데 그 다음날 내가 돈이 좀 모자라서 우선은 1,000만 원만 드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날 드리겠습니다. 9천만 원은. 그래서 매도인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날 이제 9천만 원을 내야 되는 날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 이거 계약 파기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0만 원 드린 거 그거 그냥 가져가시고 이거 그냥 계약 파기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2015년도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금 1억이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냈어도 낸 것만 내가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적법하게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 그 요건을 갖추려면 나머지 9천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파기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잠깐만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1억을 아까 첫 번째 1억을 주고 배액 배상이기 때문에 준 사람은 그 돈 준 만큼만 그냥 잃으면은 계약 파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1억 주고 또 나머지 1억 더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요지는 우리가 이제 계약 파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그 계약 파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계약이 성립됐다고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가계약금 자체를 아예 받지 말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는 자리에서 다 충분히 협의할 거 협의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 받고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정말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진행해 나가시는 게 좋고,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너무 뭐 계약금도 안 받고, 그 공인중개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계약금 뭐 중개대비인 내가 갖고 있겠다. 그러면 갖고 있다가 이제 본계약하면은 그때 그 임대인한테 주면 되지 않냐. 뭐 그렇게 하시라고 해요. 어쨌든 재계약자로 들어온 건 아닌데 계약 그 해지에 방점을 둔 거죠. 근데 이게 임대사업 초기에는 좀 이렇게 좀 깐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나중에 임대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쌓이고 이런 내가 이제 그 뭔가 이제 경험적으로 노하우를 많이 그 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계약금 뭐 일부 받아도 크게 문제 없겠다. 뭐 그러면은 상관없지만 계약 초반 사업 초반에는 가계약금부터 받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룸 건물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이제 취사 선택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그리고 계약금을 받고 나서 계약 해지하는 거는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쉽지 않구나. 이 정도만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거를 마치고 다음번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